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모의고사 오답률 베스트 5 문제 풀어보면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7번 문제부터 볼게요. 이 문제가 베스트 5일 줄은 몰랐어요. 근데 1입니다, 이게. 판개하는 고생대 말부터 중생대 초 맞죠? 육지에는 속시식물이 번성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바다에는 필석류가 번성했어. 얘도 아니죠. 그래서 정답이 A였는데 학생 시 때문에 다 틀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필석류를 어떻게 외우냐? 고생대로 외우니까 틀렸다는 거죠. 하지만 판개하가 존재했던 시기라는 거는 학생 A가 말했듯이 고생대 말부터 중생대 초니까 필석은 존재할 수 없다. 조금 까다롭게 나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필석 고생대 이 수준은 말이죠. 사실 통합과학 수준이고요. 필석 고생대 무슨 기까지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구과학 1에서는 캄브리아기부터 페름기까지 다 나눠서 배웁니다. 그쵸? 근데 우리가 그냥 외우기 싫으니까 통째로 외웠던 거예요. 그쵸?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대분기, 석탄기, 페름기 다 나눠서 해줘야 됩니다. 이제 실제 예로 석탄기, 페름기에는 방추충이 나옵니다. 방추충, 다른 말로 푸줄리나라는 화석이 나오는데 얘는 석탄기, 페름기에만 나와요. 그리고 필석류랑 이제 보통 같이 나오는 고생대 이제 초기 화석이 삼엽충도 좀 초기부터 나오죠. 캄브리아기부터 나옵니다. 이런 게 좀 대비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생대는 캄브리아기부터 페름기까지 굉장히 긴데 중생대는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땡 끝이죠. 트지백 하고 끝이고 신생대는 제3기, 4기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크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뭘 주의해야 된다? 고생대에서 굉장히 주의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서 조금 까다롭게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중생대에 포유류가 있었다. 포유류 등장 혹은 속시식물 등장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자, 이거 다 맞습니다. 포유류는 신생대에 번성을 한 거고요. 속시식물도 신생대에 번성을 한 거지 등장은 중생대 말에 합니다. 굉장히 더럽고 치사하죠. 하지만 잘 찾아보면 교과서를 찾아보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단순히 번성만으로 외웠기 때문에 고생대 뭐 번성, 고생대 양치식물, 중생대 거시식물, 신생대 속시식물 단순 암기를 했죠. 그러다가 이런 식으로 등장했다와 번성했다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그 호되게 당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잘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11번 문제 가볼게요. 11번 문제 이것도 많이 틀렸었는데 자, 이 문제 어떻게 접근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세로축이 복사에너지의 상대색이고 가로축이 파장입니다. 그런 그림은 태양과 별 가하나의 파장에 따른 복사에너지 분포를 나타낸 거고 절대등급을 나타낸 거죠. 기억 볼게요. 별이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 양은 가가 태양보다 많다. 자, 우리는 이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 양을 바로 정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너지는 시그마 T 4제곱이라는 슈테판 볼츠만 법칙에서 나오죠. 이의 정의가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서 별이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교과서 펴보세요. 교과서에 다 써 있습니다. 수능 특강에도 써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공부하니까 걸리는 거예요. 이 단위 면적이 빠지면 총 면적이 되면 뭐예요? 그게 광도 L이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이걸 틀렸다. 그래서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하면 개념이 부족한 겁니다. 개념을 똑바로 학습하고 나서 문제를 풀어야 제대로 풀 수 있겠죠. 자, 아무튼 이 에너지 양은 뭐예요?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합니다. 즉 뭘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온도 물어보는 거예요. 말 어렵게 했지만 가가 태양보다 많다. 자, 이게 온도를 물어보는 건데 가가 태양보다 많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죠? 온도에 대한 그래프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데요. 그런데 빈의 변이 법칙이라고 배우는 게 있습니다. 최대 복사 에너지를 갖는 파장은 온도에 반비례한다. 는이 아니죠? 반비례한다. 라는 빈의 변이 법칙을 이용해서 풀라는 겁니다. 최대 복사 에너지를 갖는 파장이 가는 여기, 태양은 여기. 가가 짧으니까 온도는 높다는 거죠.
뭐보다? 태양보다. 기억 맞습니다. 니은 나는 파란색 별이다. 나는 파란색 별이냐 묻고 있는데 나는 태양보다도 최대 복사 에너지를 갖는 파장이 길어요. 즉 온도가 낮아요. 뭐보다? 태양보다. 태양은 파란색 별이 아니라 태양은 주황색, 노란색 이런 별로 보이죠? 그럼 당연히 나는 파란색 별이 아니라 더 붉은 계열이 돼야겠죠? 그래서 니은 틀립니다. 그쵸? 그럼 디귿. 아니 이걸 왜 많이 틀렸을까요? 정답은 기억밖에 안 되는데 이미 답이 나왔죠. 디귿을 안 풀었는데 디귿을 한번 볼게요. 별의 반지름은 나가 가의 10배이다. 절대 등급만 보면 5등급 차이가 나고요. 맞죠? 광도가 100배 차이가 나고요. 얘를 반지름으로 만들려면 10배 차이가 난다는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는 같은 온도일 때죠. 근데 가와 나는 온도가 다르죠. 가와 나 온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가 높죠. 그런데 광도는 100배 차이가 납니다. 맞죠? 가가 온도가 더 높고 그러면 광도는 4파이 r제곱 시그마 t 4제곱 즉 반지름 제곱과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는데 가가 온도가 더 높기 때문에 얘는 1대 10이 아니라 10보다도 더 커야만 이 온도의 4제곱으로 발생하는 차이를 상쇄하고 광도를 1대 100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귿이 틀렸죠.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광도가 100배 차이 난다? 그럼 반지름으로는 10배야. 이 말은 온도가 같을 때라는 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래프에서 그 최대 복사 에너지를 갖는 파장이 다르다. 즉 온도가 다르다라는 값을 줬을 때는 단순하게 계산하면 안 된다라는 걸 잘 알려주는 문제인 겁니다.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담아 가셔야 합니다. 자, 15번 문제. 정체전선으로 자정에 관측한 기상위성 영상이다. 자정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 풀 때 꼭 체크해 두세요. 기억, 가시광선 영역을 촬영한 영상이다. 틀렸죠? 왜? 자정에는 가시광선이 없으니까요. 태양이 졌으니까. 그래서 기억이 틀립니다. 이렇게 당황스러운 문제 형태가 됩니다. 니은, A지역에서는 남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하다. 디귿, 정체전선은 북동남서 방향으로 발달해 있다. 이거는 북동남서 방향은 맞죠. 그리고 어차피 맞아야 돼요. 기억 틀렸으니까. 니은 이거 어떻게 푸는지 이런 거 굉장히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어떻게 푸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저게 영상으로 보는데 구름이 보이죠? 구름은 고기압에서 보여요? 저기압에서 보여요? 저기압이죠. 여기가 저기압이네요. 그쵸?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죠? 그럼 바람은 이렇게 불 겁니다. 끝났어요. A는 북풍 계열, 여기는 남풍 계열. 외우는 게 아니고요. 바람은 고에서 저로 분다. 근데 저기압에 여기가 구름이 있으니까 저기압이다. 그러니까 A는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부는 겁니다. 그냥 위에서는 북풍이 불고 밑에는 남풍이 부나요? 외워야 되나요? 아니라고요. 그냥 이 고기압, 저기압, 태풍, 온대저기압 이런 규칙들 있잖아요. 모든 규칙은 다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로 풀면 다 풀립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그림 가는 어느 해 9월 6일 15시부터 8일 9시까지 태풍이 이동한 경로를 나는 서울에서 관측한 기압과 풍속. 그럼 뭐가 기압이고 뭐가 풍속이게 물어보겠죠. 그러면 태풍이 다가왔을 때 당연히 낮아지는 건 기압, 높아지는 건 풍속이겠거니 풀면 A는 틀렸죠. 기억 틀렸죠. 맞죠? 다음 니은 보겠습니다. 6일 21시부터 7일 9시까지 제주에서의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변화했다. 사실 이거 암기하면 어렵진 않습니다. 이렇게 보통 암기를 합니다. 태풍의 오른쪽은 시계, 왼쪽은 반시계. 그래서 외워서 제주는 태풍의 오른쪽에 있으니까 시계 맞아요. 이렇게 푸는데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원리. 왜냐면 까먹으면 어떡할 거예요. 원리를 찾아서 해야죠. 자, 원리 설명하겠습니다. 간단해요. 6일 21시가 여기 있고요. 7일 9시 여기 있죠. 자, 아까 선생님 설명했습니다. 태풍은 뭐예요? 저기압이죠.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죠. 그러면 제주가 여기 있죠. 그럼 제주도에서 바람은 이렇게 불고 이렇게 불고 이렇게 불 겁니다.
다시 확대해서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불고 이렇게 분다고. 1번, 2번, 3번으로 변한다고. 1번, 2번, 3번으로. 그럼 바람 방향은 어떻게 변했어요? 이렇게 변했죠. 이게 무슨 방향이에요? 시계 방향. 이런 이유로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얘기하는 겁니다. 기출문제 무작정 풀어봤으면 알겠지만 맨날 물어봐요. 풍향 변하는 거. 그리고 무조건 암기합니다. 다. 그냥 오른쪽은 시계고 왼쪽은 반시계래. 그게 아니라 원리가 다 있습니다. 7일 15시에 서울은 태풍의 눈에 위치하였다. 7일 15시에 태풍은 여기 있고 서울은 여기 있는데 어떻게 태풍의 눈에 위치해요?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얘는 그래프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태풍의 눈에 있다면 기압은 최저고요. 풍속도 최소입니다. 이 부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태풍이 나를 지나가는 그래프 형태가 나왔을 때 이런 그래프가 있을 거예요. 풍속 그래프가 이런 식의 그래프 나오는 거 문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프. 자, 이게 풍속일 때. 여기는 이제 태풍의 눈이 맞죠. 태풍의 눈이었기 때문에 풍속이 이렇게 낮게 나왔을 겁니다. 풍속이 낮게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풍속 최소라는 거는 이제 태풍의 영향 범위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지 0이다 이건 아닙니다. 그쵸? 이게 어디까지 내려가냐는 그래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아무튼 근데 이 문제에서 풍속은 내려올 기미가 안 보여요. 중심에서 15시에서. 그죠? 그러니까 태풍의 눈에 없었던 겁니다. 정답 2번. 태풍의 눈에서 또 하나 알아둬야 되는 건 하강기류가 발생하죠. 약한 하강기류가 발생하지만 이거는 태풍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지 고기압이어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기압이 제일 낮다와 약한 하강기류가 발생한다는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10번 문제. 식현상에 의해 일어나는 중심별의 밝기 변화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식현상 문제 많이 봤을 거고 밝기 변화 문제도 이제 자주 봤을 겁니다.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일단 같이 볼게요. 중심별이 어두워졌다가 회복이 됐다가 다시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이때는 당연히 이 A 기간은 행성의 공전주기다 맞는 말이죠. 행성의 공전주기가 아니라 별의 공전주기라 해도 맞습니다. 왜냐면 둘의 공전주기는 같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니은 행성의 반지름이 2배가 되면 B는 2배가 된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별이 있어요. 별이 있고 행성이 이렇게 있다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행성이 이렇게 있을 때 별이 요만큼 가려지는 거죠. 맞아요? 별이 요만큼 가려지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반지름이 2배가 되면 자, 반지름이 2배가 되면 별이 이렇게 커지겠죠. 그러면 가려지는 영역, 즉 얼마나 많이 가리냐, 이게 2배만 가리냐가 아니라 2배를 가리는 게 아니라 더 가리게 되죠. 사실 지금 이건 이렇게 그렸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중간에다 그려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B는 최대로 가렸을 때의 밝기 차이니까요. 별이 여기 있고 행성이 여기 있어요. 근데 이게 2배가 돼요. 그럼 요만해지죠. 그럼 이 가려지는 영역은 봐봐요. R이 2배가 되면 R제곱은 4배가 됩니다. 면적은 파이 R제곱이니까 제곱 개념이 되죠. 그래서 길이보다 제곱해서 줄어들어야 됩니다. 뭐가? 밝기가. 근데 그 줄어든 밝기를 B로 정의했기 때문에 B는 4배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행성의 반지름이 2배가 되면 줄어드는 밝기는 4배가 된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디귿 풀도록 하겠습니다. C기간의 중심별의 스펙트럼을 관측하면 적색 편의가 청색 편의보다 먼저 나타난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말이죠. 자, C기간에 일단 집중을 해야 되고 우리가 시선 방향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별이 공전하고 행성이 공전한다 해봅시다. 그러면 C기간, 그러니까 C 직전은 뭐냐면 그러니까 C 직전, 여기 가릴 때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별은 여기 있고요. 행성이 이거 너무 크게 그렸죠? 사실 이렇게 크진 않죠? 행성이 이렇게 있어야 별이 가려지죠. 맞나요? 그럼 C기간은 이제 별은 1로 가고 행성은 1로 가고 이렇게 가기 시작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C는 이제 행성이 별에서 딱 나간 거죠. 우리가 딱 볼 때 별 여기, 행성 여기 이때부터가 C인 겁니다.
맞아요? 딱 나가기 시작할 때부터. 그럼 별의 밝기가 온전히 보이니까요. 이렇게 보이니까 별은 1로 꺾이게 되겠죠. 그러면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건 다가오니까 청색 편의가 나타날 거고요. 그쵸? 그냥 청색 편의가 나타나죠. 청색 편의가 나타나고 별이 앞으로 오고 이제 멀어지면서 다시 적색 편의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기간은 어딘지 모르죠. 한 요 정도 잘라서 이쪽은 청색, 이쪽은 적색 편의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따라서 디귿, 적색 편의가 청색 편의보다 먼저 나타난다는 틀렸죠.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이거는 그림을 잘 그려보면 이해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문제 많이 냅니다. 그 어떤 시점에 별과 행성의 위치 관계, 특히 행성을 잘 물어봐요. 왜냐면은 별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리기 때문에 잘 물어봅니다. 그래서 자, C기간에 다시 볼게요. 그러니까 가려졌을 때는 별이 여기, 행성이 여기 있을 때니까 가려지고 나서는 별은 1로, 행성은 1로 이동할 거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가까이 다가오니까 청색편이다. 그러니까 디귿은 맞습니다. 자, 이 문제는 뭘 주의해야 되냐면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스펙트럼을 관측한다? 무조건 별입니다. 행성의 스펙트럼을 관측할 수는 없어요. 행성에서 스펙트럼이 안 나오니까. 행성에서 스펙트럼이 나오면 그건 별이죠. 그쵸? 그리고 그럼 이미 행성이 있다는 걸 아는데 이 외계행성 식현상 분석을 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별에 일어나는 식현상, 그러니까 중심별의 밝기가 줄어드는 걸 왜 알아보냐면 혹시나 행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조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도플러 효과든 식현상이든. 즉 별의 스펙트럼밖에 안 보입니다. 스펙트럼은 행성의 스펙트럼이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스펙트럼을 관측한다는 건 별이지만 하지만 뭐 어떤 상황에 행성은 지구로부터, 태양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문제는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디귿 문제를 스펙트럼이 아니라 후퇴 접근으로 표현하면 C 기간의 중심별은 뭐 지구에 가까워졌다가 다시 멀어진다 라고 할 수 있죠. 청색 편의가 나타나고 적색 편의가 나타나니까. 맞죠? 그러니까 먼저 다가오고 멀어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문제를 바꾸면 말이죠. 별뿐만이 아니라 행성으로도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C 기간에 행성은 멀어졌다가 가까워진다가 맞아요. 왜냐하면 행성과 별은 공통 질량 중심으로 대칭 관계에 있기 때문에 별이 가까워지면 행성은 멀어지는 거고 별이 멀어지면 행성은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지만 다시 얘기해 볼게요. 별이 멀어지면 적색 편의가 나타나고 별이 가까워지면 청색 편의가 나타납니다. 이건 맞아요. 근데 행성이 멀어진다고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는 말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스펙트럼이 없으니까. 그럼 다시 말해볼게요. 행성이 멀어집니다. 행성이 멀어질 때 별의 스펙트럼은 청색 편의가 나타난다고 해야 돼요. 자, 행성은 멀어집니다. 행성 멀어진다. 이거 변환시키면 그럼 별은 가까워지겠네? 별이 가까워지면 청색 편이 나타나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스펙트럼을 관측했다? 무조건 별이에요. 따라서 행성이 멀어질 때 스펙트럼을 관측하면 청색편이고 행성이 가까워질 때 스펙트럼을 관측하면 적색편입니다. 왜? 뭐라고 설명 안 했지만 이 본 스펙트럼은 당연히 별의 스펙트럼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수능까지 가면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3월 모의고사 본지 사실 오래됐죠. 지금 4월 모의고사랑 같이 촬영을 했던 건데 해설 강의 보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수능에선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를 연구를 해야 됩니다. 3월 모의고사 문제 정말 쉬웠어요. 이거는 수능 때 나오면 50입니다. 그냥 등급컷 50 망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연구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재수생들은 지금 사상 초유의 사태로 재수생이 가장 유리한 시험이 아니냐, 정시 이제 현역들 어떻게 하냐 이런 걱정이 되고 있는데 그런 걱정만 할 때가 아니라 실제로 재수생을 꺾어야겠죠. 현역분들은 재수생들은 현역한테 뒤처지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단순히 자리에 오래 앉아있는다가 공부가 아니라 정확히 내가 개념을 알고 있는지 이걸 문제를 바꾸면 어떻게 까다롭게 바꿀 수 있는지 연구하다 보면
실제 기출문제에서 그런 식으로 나타난 선지를 이렇게 발견할 수 있을 거고, 그때 되면 이제 실력이 향상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 모의고사, 3월 4일 모의고사 통해서 이제 실력 향상시킨 이후에 6월 모의고사는 더 나은 성적을 받길 기원합니다. 모의고사 푸느라 수고하셨고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